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네. 주장하면 뭐라고 할까요? 친구들 사실 확인서 다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개인회생이라는 게 진짜 좀 큰 용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 게 네. 내가 사용한 소비 내역을 다 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부끄러운 일을 안 한다고 해도 네. 괜히 부끄러운. 사생활. 네, 그렇죠. 예. 그럼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소비 내역들이 있나요? 어떤 것들을 좀 법원에서 보나요? 일단 법원에서 보는 거는 사실 우리가 현금을 쓰면은 지출한 거는 안 나올 테고요. 신용카드를 예를 들면은 최근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 10만 원 이상 아니면 20만 원 이상 사람마다 달라요. 30만 원 이상 쓴 금액을 전부 소명하시오.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아무리 까다로워도 10만 원 이하는 문제 삼는 경우가 없고요. 그렇다고 쪼개기 하면은 또 걸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많이들 쪼개기를 하시긴 하는데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. 쪼개기가 뭐죠? 물건을 사는데 개인회생을 하면서 10만 원 이하로 하기 위해서 15만 원짜리를 사면서 7만 원, 8만 원 나눠서 결제를 하는 거죠. 그런 것도 다 걸리나요? 회생연이 꼼꼼하게 보면 걸릴 수도 있겠죠. 아니면 회생연이 봐도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을 텐데 좀 기분 나쁜 날에 걸렸다.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건 AI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친구들이랑 술을 먹게 되면은 네.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아, 그쵸. 그래서 20만 원, 30만 네. 원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네. 사실 나는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돈을 받았어. 그쵸. 근데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네. 주장하면 뭐라고 할까요? 친구들 사실 확인서 다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보통 우리가 개인회생을 할 때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거 넣는다고 변제액이 문제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어지간한 거는 넣으라면 넣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내가 이 청산가치를 넣느냐 안 넣느냐 40만 원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.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실 확인서를 받고 내가 그때 총무를 했었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겠죠. 금액적인 거는 얘기를 했고 내용에 있어서 도박을 했다든지 도박 사이트에 결제하는 데 이용한 게 되겠죠. 또 유흥에 사용한다든지 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 사용했다든지 그냥 노래방 말고요. 네, 그냥 노래방 말고 준코 이런 데 괜찮은 거죠? 중코 요새 안 가봐서 가봤어. 예, 대학생 때는 비싼 데였는데 네. 그리고 카드로 또 명품 뭐 백화점에서 구입했는데 수십만 원짜리 구입을 한다든지 해외여행비를 결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. 요즘 다 이제 사람들이 볼멘 소리로 하는 게 네.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이 더 싸다. 네. 30만 원, 40만 원에 그냥 네. 후딱 갔다 오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. 그쵸. 뭐 이런 것도 그럼 사치로 생각을 하나요? 사실 채권자한테 돈을 못 갚는 상황에서 가는 거는 충분히 사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3, 40만 원 사실 청산가치에 넣는다고 해도 변제액이 36개월이면 한 달에 한 15,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. 그거는 본인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조금 쉼을 얻었으면 감당할 수준인 것 같아요. 3, 40만 원짜리 해외여행이라면.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돌려막을 빚을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. 현금 서비스 쓰고 카드론도 쓰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카드깡이에요. 어디선가 뭐 찾아서 카드깡을 하시고 또 많이 하는 게 휴대폰을 또 구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쓰면서 휴대폰을 실제로 구매 안 하고 몇십만 원 또 받고 이런 대출 상품이 또 있거든요.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은 카드깡류의 모든 것들은 청산가치에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.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뭐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.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되지는 않아요. 됩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제액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 같은 경우 청산가치를 내가 간신히 넘겨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변제액이 일부 올라갈 수도 있다. 그런데 이렇게 다 쓰는 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썼어요.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게 결과적으로 400만 원이에요. 청산가치와 변제액이 같은 경우에 청산가치가 추가되면 400만 원 추가되면은 한 달에 15만 원씩 더 내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.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. 요즘 워낙에 페이가 많잖아요. 카카오페이, 뭐 토스페이 네. 이런 페이류도 다 보나요? 페이는 복잡해요. 그럼 페이로 하면은 페이는 결제 대행사 피지사기 때문에 페이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상품이 구매됐는지 영수증을 또 떼야 돼요. 내가 청산가치 산입 안 하고 싶으면 그것까지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. 그냥 해도 상관없다. 나는 어차피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뭐 몇백만 원 넣는다고 해서 내가 변제액이 달라지지 않는다.
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. 그럼 그거는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다. 말 안 하고 있으면은 모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페이에서 고액이 결제된 게 있으면 소명하라고 하고요.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소명 못하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. 여담이지만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현장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결국 비트코인이 가는 길이잖아요. 네, 그것도 나중에 다 볼까요, 그러면? 다 보는 길이 열리겠죠. 계속 똑똑해져야겠네요. 네, 회생위원도 계속, 회생법원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.